안녕하세요. 김명중 사진작가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삶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저는 대한민국 정릉에서 태어난 토종 된장남이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밖에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뭐 부모님이 막 그렇게 유명한 무슨 어떤 뭐 아티스트였던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으신 막 그런 분도 아니었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정말 가정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붙고, 그리고 정말 월드 클래스이신 폴 맥카트니 경과 지난 13, 14년간을 그분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비밀을 대공개. 네. 자, 여러분, 이거 끊고 저희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월드 클래스 사진작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제 비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네. 네. 대박이다. 일단 제가 촬영한 것들 좀 봐야지 좀 월드 클래스를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어중이 떠중이 명중이도 하는 거. 명중이야. 그렇죠. 어중이, 어중이 떠중이 명중이. 명중이. 스팅, 스팅. 네, 그리고 매튜 맥커나이, 그리고 존 말코비치, 정말. 조니 뎁,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마돈나, 비욘세, 스파이스 걸스. 제가 스파이스 걸스에 어디 퍼오신 게 아닌 거 지금. 다 아, 직접 그럼요. 찍으신- 네. 제가 스파이스 걸스의 투어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연예계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만나게 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경. 이분과 정말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여러 사진을 함께 찍어왔거든요. 심지어 이분에게 강남스타일의 말춤도 가르쳐드리고, 네. 한국에 왔을 때 한국 태극기를 그 88 스테디움에서 흔드는 그 감격적인 그 모습까지 촬영을 하면서, 야, 박수 나와야죠, 그렇죠? 박수 나와야죠. 예. 그럼, 야, 박수 나와야죠, 그렇죠? 박수 나와야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야, 박수 나와야죠, 그렇죠? 박수 나와야죠. 예. 우리의 방탄, 정말 아름다운 방탄.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가수분들과 함께 지금 정말 재밌게 사진 작업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대의 뭐 고등학생이야. 근데 미래에서 누가 왔어.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네가 몇십 년 후에는 폴 맥카트니와 함께 그 사람의 전세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백악관을 가고 도쿄돔을 가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가 사진을 찍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이 아저씨가 정신이 좀 이상한 아저씨인가 보다. 영어 뭐 ABC도 모르는데 무슨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짝 얘기했다시피 저는 중고등학교 때 확실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은 이쁜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뤘어요. 네. 제가 중학교를 이제 그 남중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남고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고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녀공학을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그때 저희 집 주변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 입학을 해서 그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또 되셨거든요. 근데 고1 때는 꽤 공부를 잘하게 들어와서 고2 때 반장을 하고, 고3 때 거의 그냥 밑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담임 선생님이 야, 너한테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공부에는 1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하다가, 또 그 주변에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니까 서로 좋은 자극을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또 부모님은 돈 벌시라고 바쁘시고 하니까 그냥 별로 관심 없으시고 뭐 잘 알아서 잘 하겠지 막 이 정도.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를 덜컥 떨어졌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놀았어요. 몇 년을 더. 아싸 막 이러면서 학교 안 가도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송국에 알바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 케이블 TV가 막 생겨났을 때였거든요. 방송국에 알바를 갔는데 거기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아, 나는 방송국 PD 또는 영화 감독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아직 없었을 때여갖고 그 유학을 가려면 유학원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 학교 정보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좀 싼 유학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뉴욕에 있는 학교 이렇게 해갖고 학생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 내갖고 이제 비자를 받으러 이제 대사관에 간 거예요.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는데 그 영사님이 심사를 하시면서 이제 딱 리젝트 딱. 그게 왜? 불합격인 거예요? 아니, 불합격이에요? 리젝트가 불합격? 반갑다. 저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맞아,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갖고 온 학교 입학 허가서는 여자 학교 입학 허가서다. 그래갖고 거기서 바로 리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다시 준비하면 한 1년은 걸릴 거고. 근데 그때 영국으로 가면 영국에는 일단 공항에서 비자를 다 준다는 말을 듣고 집에다가는 뉴욕 가겠습니다 하고 런던으로 비행기표를 바꿔서 그냥 무작정 런던으로 간 거예요. 무작정 런던으로 가서 거기 4월 달에 도착을 해서 9월에 시작하는 학교에 그 영화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해서 한 1년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 IMF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아, 금인형.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한국엔 들어오지 마라.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네, 어머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3번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인 거. 첫 번째, 대학교에 못 간 거죠. 대학교에 실패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유학 가려는데 미국 못 가서 실패했죠. 그리고 세 번째,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것에 처음으로 재미를 느껴본 거예요. 사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진을 영화를 하다 보니 언어가 자꾸 장벽에 걸리니까 사진을 부전공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점수를 따려고. 근데 사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있는 사진책은 영어로 써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사진책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영국에 유학 간 애가 왜 한국 사진책을 보내달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보내주신 한국 사진책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나는 사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 하던 차에 IMF가 딱 터져서 학교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학교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 3가지의 가장 큰 공식적인 실패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나의 적성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갔다고 쳐봐요 한번. 그때 잠깐은 기뻤겠지. 그때 잠깐은 합격했으니까 더 놀아야지 대학 갔으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명사의 명강이라는 어메이징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는 물론 IMF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과 가정들이 힘들어했는 건 당연히 사실인데 만약에 IMF가 터지지 않고 제가 거기서 학교를 그냥 잘 졸업을 했으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때 IMF가 터져서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을 했는데 영어가 잘 되지 않는 20대 초반에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동양 남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North와 South,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한국에 대한 무지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조금 돈 있을 때 다녔던 태국 음식점에서 저는 손님으로 갔다가 나중에 거기 주방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소호에 좀 번화한 곳에 그 프렌치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그 일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되게 큰 식당이었거든요.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태국 음식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되게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혼자 한국 사람이 다 태국 사람이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서 공수해오는 모든 디저트들 막 과일들 먹어가면서 거기서 주방장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 한 부분의 장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일을 할 때는 저희 그 매니저가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어느 날 너도 매니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그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때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야 나 왜 사진을 뭐 원하지도 않은데 찍게 해놓고서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도 안 주고 IMF 터지게 하고 나 여기 뭐 주방에 처박혀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하나님 뭔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었으면은 되게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땐 좋았었어요. 돈을 한 시간에 4파운드 50 우리 지금 또 한 7,000원, 8,000원 돈인데 그거를 한 시간에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게 즐거웠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좋은 습관이 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춘님 뭐 부탁할 때 인성님한테 부탁할 때 내가 뭐가 좀 필요해. 인성 씨 뭐 하나만 뭐 해줘 이렇게 부탁 안 하잖아요. 네. 영춘 인성 씨 요즘 잘 지내? 내가 뭐 부탁할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저 원래 웃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일은 힘들진 않았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밤에 놀아야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다 밤에만 하는 거잖아요. 밤에 놀질 못하네. 미치겠네 이게.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때려쳐요. 그렇지, 놀기 위해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 교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을 좀 면담 좀 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학생 신문, 우리 학교 신문이 있어서 학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견습 포토그래퍼 구함, 자격 카메라만 있으면 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법에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제가 저의 견습 사원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영국 사람 3명, 저 1명, 견습 사원이 4명이 뽑혔거든요. 6개월 후에 누가 남았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하고 다른 영국 친구 2명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저의 그 사진 기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했냐?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근성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사무실에 가서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청소 싹 다 해놓고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때 필름통 닦고 맨 늦게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 그거 보고 감동한 거야. 이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거든. 시키기 전까지. 뭐 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책상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나가는데 문제가 여러분 또 나이대가 전원일기는 아시죠? 전원일기. 알죠. 전원일기 아세요, 은결님?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봤었는데. 뭐
뭐지? 전원일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20대라. 네. 아, 전원일기. 그러니까 전원일기가 우리나라의 최장수 그 농촌 그쵸. 그 드라마였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장수.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장수한 드라마인데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그런 일이 저한테 생겨요. 영국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안 유명한 사람들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기자한테. 누구냐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음. 매번.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영국의 웃음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아, MJ는 되게 잘 웃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야. 심지어 막 그 친구들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주차 막 그 시간이 지나가면 딱지를 끊잖아요. 그럼 거기다 동전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뛰어가서 막 넣어주고 그랬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잘 보이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지금의 저가 됐잖아요. 그 영국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MJ여서 잘 됐다. 폴 맥카트니와 10몇 년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MJ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리고 걔가 잘 돼서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함의 축복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부족함의 축복. 내가 만약에 영어가 부족하지 않았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지 않았었으면 여기에 있었을까? 항상 모든 것을 전 부족함에 살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떨리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보서 말씀. 제가 실패했을 때를 돌아보면 내가 나를 의지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촬영 뭐 맨날 했던 건데 이 정도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10중 8구 무너져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진에 대해서 제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작업도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아버지 옆에 딱 붙어있을 테니까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진이라는 것이 저에게 선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학교 중단에 중퇴했고 그리고 나중에 패션 대학원을 가서 패션 사진을 1년 반 정도 전공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워요. 정말 토할 것 같이 두려워요. 막 촬영 큰 거 있을 때는 토할 것 같이 두려워.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시고 그게 지난 10몇 년간 20몇 년간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 감독, 단편 영화지만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사진 촬영에 많이 했지만 영화야 모니터 보고 앉아갖고서 모든 촬영 감독과 조명 감독과 미술 감독과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배우들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 영광이 드러나는 영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사진가로도 살아도 정말 저는 행복한데 영화까지 찍게 하셨는데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 이거 나 영화 감독이야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작업에 임했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에 또 큰 또 풍성한 은혜를 또 부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서바이벌 방법 첫 번째 팁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는. 네. 좋네요. 자, 혹시 네. 질문은 없을 것 같지만 있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나 네. 그 강의 듣다 이제 들은 생각인데 그 작가님이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열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작은 일에부터 열심히 하고 충성했더니 정말 큰 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든 생각이 근데 고등학교 때 외고를 가셨는데 대학을 이제 그 못 가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좀만 열심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조금만 열심히 했어도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질문 안 하고 왜 자기 소감 얘기하고 지금 방송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알겠어, 지금 나도 알겠어, 분량 지금 나와야 돼. 소감 너무 좋아요. 소감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일부러 좀 방송에 계속 나오고 싶어 아니, 나 이게 너무 분량 궁금해요. 욕심. 목까지 매셨어 지금. 네, 너무 네. 좋아서. 그래서 가족들 본다고 지금 열심히 네, 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영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판단하지 말자. 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만 나누고 살자라는 것으로 그런 어떤 신앙의 뭐 정체성이나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모르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자.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강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서 뭐 스펙 쌓기, 금수저 이런 거 외치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청춘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스펙이 불필요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스펙도 스펙 나름대로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부모님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다름이 옳고 그름이 아니다. 우린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제 주변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연예인들과 촬영하면서 살면서 젊은 시절에 정말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얻고 그런 걸로 성공한 사람들 꽤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 행복한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테이터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툴인 거고 도구인 거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펙 좋죠. 열심히 공부 스펙성 얼마나 좋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바라봐야 할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 행복을 가기 위해서 나는 스펙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고 네. 항상 less is more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거. 네.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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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저의 이강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제 3강은 또 다른 제목으로 비밀입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